어떻게 합니까?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단 혈전용해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. 쉽게 말하면 뇌혈관 자체가 막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막혀 있는 혈관을 뚫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는데 그 약을 쓸 수 있는지 못 쓸 수 있는지를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시다거나 아니면 약을 어떤 특별한 약을 쓰신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몇 가지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?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. 뇌졸중이랑 똑같은 증상이 오는데 아주 짧게 오는 거예요. 보통 한 수초에서 수분 왔다가 완전히 없어져요. 뭐 증상이 다양하죠. 뭐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수도 있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질 수도 있고 뭐 음식 삼키는데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없어져요. 근데 다시 옵니다. 언제 다시 오느냐면요. 한 5 내지 10%는 이틀 동안 생기고요. 그다음에 또 10 내지 20%는 3달 안에 오고요. 결국은 3명 중에 1명은 1년 안에 뇌졸중이 옵니다. 그러니까 빨리 뇌졸중 예방 치료를 들어가줘야 되는 분들인 거죠. 그러니까 아까 쓰러진 아내를 보고 남편과 아들의 반응이 달랐어요.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. 네, 자 보면 남편의 행동은 똑바로 눕혔고요. 아들은 베개를 벤 상태에서 눕혔는데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걸까요? 나는 그냥 눕힌다.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거 아닌가? 네, 베개는 아닌 것 같아요. 낮은 베개를 베는 게 안 낫죠. 나을까요? 그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되게 아닌가? 목이 젖혀지게. 목이 이렇게 젖히게. 실제로는 이제 그냥 베는 것보다는 호흡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베개를 이렇게 등 뒤에, 그쵸? 목 뒤에, 목 밑에,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네, 어깨 밑에다가 이렇게 대주시면 네. 호흡하시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. 그런데 간혹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구토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오히려 몸을 이렇게 옆으로 눕히시는 게 오히려 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요, 두 번째는 아버지는 물이나 약을 먹어서 깨우려고 했고요. 아들은 그냥 두자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그대로. 사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건데요. 네. 뭐가 깨우려고 김치국물 같은 거를 강제로 먹이거나 하는데요. 내려가다가 흡입성 폐렴, 폐류가 갖고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약간 덩어리가 큰 거 우리나라 분들 많이 먹이는 게 있어요. 환으로 된 거. 먹이다가 사실 질식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로 먹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. 또 너무 세게 깨우려고 잠깐 확인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세게 흔들어 깨우는 것도 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.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.